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I 산업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가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됐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었던 이 브로드컴발 AI 버블론이 아직 우리 시장에 가시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셧다운으로 공개가 지연됐었던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됩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 심리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비농업 고용지표, 실업률,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까지 내년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이 점을 시장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일에 메모리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이 AI 버블론을 잠재워 줄 수 있을지 이 귀추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외국인의 수급과 연동되어서 귀추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발 한파로 증시는 장 초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거론되고 있는 AI 버블론이 어제도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특히 12월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오전부터 순매도세로 일관하면서 매도폭을 장중 내내 늘렸습니다.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84% 빠진 채 4,090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하며 93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는 쉬어가는 반면 성장주와 내수주는 견조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이 반도체 투톱이 밀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 7% 넘게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이 하단을 방어해 주었던 하루였습니다. 두 지수 모두 저점 대비해서 이 바이오주 덕분에 하락폭을 일부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이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못했던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CPI 물가 지표가 주 후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건이 있겠죠. 주말 전 금요일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면서 금리가 지금 인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인상이 되면 원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의 수급에는 어떤 파급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그널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지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물론이고요.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글로벌 이슈 브리핑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장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트렌드 섹터까지 알차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살펴보셔서 저희로부터 다양한 시그널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과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생방송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소라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이 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미국발 반도체 한파 때문일까요? 어제 우리 증시는 미국발 한파로 또 한 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1.84% 강하게 밀린 4,09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4,050선까지 밀렸지만 다행히 낙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0.16% 소폭 오른 93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00억 원, 4,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개인은 저가 매수를 노리고 매도한 물량을 모두 담아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는 가운데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K-팝 콘서트 개최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국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형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그동안 이어졌던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팝 콘서트 개최 소식은 엔터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YG를 제외한 4대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 JYP 주가는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SM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K-팝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소식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요, K-팝 콘서트 개최 소식이 주목받으며 엔터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입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요한 바이오 정보가 다른 나라로 새는 걸 막기 위한 법인데요.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 바이오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급망 재편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법 덕분에 한국 바이오 회사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큰 공장을 운영 중이고요.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73%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일라이릴리와 함께 의약품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도 0.54% 올랐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하며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한국 바이오 회사들에게 큰 기회를 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미국발 반도체 한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AI 논란, 이쯤 되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요. 나올 때마다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고 출렁이면서 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들어서 순매수하던 외국인도 오전부터 매도세 전환하면서 매도폭을 늘리며 시장의 하락세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반도체는 AI 논란과 미국 반도체 한파의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3.76%, SK하이닉스 2.98% 강하게 빠지면서 반도체 전반이 이렇게 시장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 그동안 소외됐던 틈새 종목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 보였는데요. 특히 바이오 섹터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73%, 삼성에피스홀딩스 7.26% 급등하면서 강한 불기등 세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듯 바이오에 집중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나갔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도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강세 보였는데요. 한미 협상 기대감과 함께 원익홀딩스 22.7%, DIC는 15% 급등하며 로봇주가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반도체 약재의 원전주도 악재를 이어갔습니다. BHI는 2,500억 원 규모의 대만양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9% 넘게 급락했고요. 한진기술과 현대건설도 각각 5에서 6% 크게 하락하며 원전주 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중 한때 26% 넘게 급등해 38,55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종가 방어력입니다. 보통 급등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원익홀딩스는 22.75% 상승한 3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고점 대비 크게 밀리지 않은 건 대기 매수세가 탄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익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로봇 산업 관련주로서의 기대감 때문인데요. 최근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로봇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면서 로봇이 단기 이슈성 테마를 넘어서 중장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 발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로봇 산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원익홀딩스 같은 로봇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 미쳤고요. 결국 원익홀딩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바로 TMC입니다. TMC 코스피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2배 급등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모가 9,300원에서 2만 원까지 상승하며 115% 넘게 상승했는데요. TMC는 1991년 서진공업으로 시작해 선박용과 해양용 케이블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사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2만 650원에 거래됐고요. 상장 첫날부터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번 상장으로부터 예상 시가총액은 2,241억 원이 된 TMC. 모은 자금은 미국 생산 확대와 광케이블 시장 진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과 광케이블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TMC 상장 첫날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유통입니다. 이마트가 신세계 푸드 주식에 대해 공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를 통해 경영의 자유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중복 상장물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비상장으로 전환하면 회사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집니다. 이마트는 신세계 푸드의 55.47%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48,120원, 기존 주가보다 20%나 더 높은 가격입니다. 소액 주주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마트 주가는 8.76% 강하게 올랐고요. 신세계 INC는 8.87%, 대구백화점은 3.23%,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3.02%, 신세계 2.92%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유통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비만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레타트로타이드의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 약은 체중의 28.7%나 감량시켜 기존의 마운자로와 위고비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 레타트로타이드의 효과가 비만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났는데요. 임상시험 결과 무릎 통증 지수가 75.8%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를 넘어 관절 통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단율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12mg 투약군은 18.2%가 투약을 중단했는데요. 이 점은 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동제약은 7.79%, 일동홀딩스 6.39%, 케어젠 5.17% 강하게 빠졌습니다. 비만과 무릎 통증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레타트로타이드는 주목받고 있지만요. 부작용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AI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분위기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AI 산업에 대한 회의감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아주 빠르게 출회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투심은 다시 위험 회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09% 밀렸고요. 나스닥 0.59% 밀린 23,057선, S&P 500 0.16% 빠진 6,81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AI 쪽 월요일에도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브로드컴 5% 넘게 빠졌고요. 오라클도 금요일에 이어 추가 하락했습니다. AI 기대감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소폭 다른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 업체 인수 소식에 0.73% 소폭 올랐고요. JP모건은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 목표가 2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조정 속에서도 AI 대장은 여전히 엔비디아다라는 시그널이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무일 자율주행 실험 성공 소식에 3% 넘게 급등했고요. 반면 루시드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부담입니다. 키뱅크가 AI 리스크를 이유로 어도비와 서비스나우 투자 의견을 낮췄고요. AI가 기회에서 리스크로 다시 읽히는 구간입니다. 반면 헬스케어단은 강합니다. 일라이리는 먹는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기대감에 숏 커버링까지 붙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날 증시는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 AI발 한파까지 겹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상당했던 장이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장 추이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몰려있는 이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또 AI 버블론을 경계하면서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공개되는 이 11월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들이죠. 이것을 주시하면서 간밤에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9% 하락하며 23,057선, S&P 500 지수는 0.16% 하락하며 6,81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중 비교적 기술, AI 비중이 적은 다우지수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 국제금리 역시 이번 주 대거 공개되는 경제지표를 주시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더 커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자금이 비교적 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쏠렸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기술적 QE를 가동하면서 국채금리 하락에 일조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고요. 모두 1% 하방 압력받은 채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선물, 은선물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선물의 상승이 은선물보다 다소 약했는데요. 러우 평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를 시사했기 때문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선물은 강보합권, 은선물은 무려 3.32% 상승하며 6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침표 찍었습니다. 유가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 공급 과잉 우려, 그리고 러우 평화 협상을 저울질하며 하락했습니다. WTI가 56달러 중반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가 1.06% 밀린 채 6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퍼지면서 암호화폐 심리도 연일 위축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8만 5천 달러 선까지 낙폭을 키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키우다 보니 이 기술주에도 매수세가 쉽사리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함께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5% 가까운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저희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1.04% 밀렸습니다. 그래도 매수 자금이 테슬라가 포함된 의미 소비재,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헬스케어 섹터로 들어오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캐드 MD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픈소스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AI 생태계에서 이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이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이 네모트론 3인데요. 관련된 이슈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테슬라 차량이 운전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주행 중인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가 커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52주 신고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간밤에는 4% 넘게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테슬라가 무인 시험 운행을 통해 내년 출시될 예정인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브로드컵이 다시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더 잘 나왔지만 내후년의 컨센서스에 대한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몸을 사렸습니다. 오라클도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간밤에는 2%가량 빠졌습니다.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주들이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어제 제약주가 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피해 금리 인하 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헬스케어 그리고 소비재 등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특히 바이오 대장주 일라이 릴리가 3% 강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트루타이드 임상 결과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헬스케어 주보다 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존슨앤드존슨 1% 상승했고요. 화이자도 4% 강세를 시현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의 참 변동성이 컸었는데 뉴욕 증시 전망, 엔비디아 그리고 캐빈 애쉬에 관련된 이슈 차근차근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관론이 일색인 미국 뉴욕 증시에 보수적인 전망이 하나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내년 말까지 8,1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전망치를 7,100포인트로 내려잡았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 책임가가 내년 말 S&P 500 지수가 7,100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년은 주가 수익률도 상당히 압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6,78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 약 4%밖에 상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심지어 지난주에는 6,900선까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S&P 500 시장에서 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아닙니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AI 관련 종목들이며 일종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기업들인 만큼 내년에는 공백 구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AI 버블론이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 계속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에 더 눈길이 갔는데요. 최근에 빅테크에 있어서 시장은 더 이상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탄탄한 실적, 매출이 뒷받침해 주어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죠. 따라서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좋지 않자 기술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월가에서는 이 AI 관련 기업이 이끄는 강세장은 1년 더 연장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 오펜하이머인데요. 오펜하이머는 S&P 500 지수가 8,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책임자는 오히려 이 기술주 하락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AI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침투가 되면 저소득층을 넘어 더 광범위한 소비자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AI 관련 종목보다는 필수 소비재주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오라클 브로드컴에 이어서 이번 주 말에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이던스까지 잘 나오면서 이 AI 버블론을 잠재워 줄 수 있을지 귀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엔비디아가 개방형 오픈소스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이 네모트론 3인데요. 자체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챗GPT나 제미나이는 비공개 모델이고요. 딥시크나 이 네모트론 3는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AI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개 언어 모델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네모트론 3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제품군에서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작고 효율이 높은 나노 모델은 이 다른 모델인 메타의 라마 모델이나 중국의 딥시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노 모델은 도구를 직접 사용해 미국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직접 풀 만큼 추론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고 합니다. 모델의 지식을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게 점수로 매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네오트론 3가 99.1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출시된 챗GPT 4.0은 72점을 기록했다는 점까지 체크해보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메타가 사실상 개방형 정책을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갔고 중국 딥시크는 보안 우려로 중국의 기업이 쓰는 걸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가 직접 내놓은 이 네모트론 3는 오픈 AI 소스 모델 시장에 높은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젠슨 왕 CEO는 이 개방형 기술 혁신은 AI 발전의 기반이고 네모트론을 통해 첨단 AI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해 개발자들이 대규모 에이전트 시스템을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무료로 개방형 AI 모델을 내놓고 또 개방형 관리 도구까지 제공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사 GPU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개방형이자 무료이면서도 성능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이 네모트론 3를 자사 GPU에 최적화해 내놓으면서 고객들이 다른 AI 칩에 눈을 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GPU를 사용하도록 묶어두기 위함인 거죠. 기존의 엔비디아는 이 전 세계 AI 칩 시장에서 90% 안팎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독점 기업이었죠. 하지만 최근 구글 그리고 오픈 AI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사 AI 칩을 내놓거나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캐비넷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해신 NEC 위원장이 비토에 직면했습니다. 해신 위원장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자 측근으로 케빈 원시 전 연준이사와 함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지명하겠다고 예고한 차기 연준 의장은 사실상 이 두 케빈으로 좁혀졌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케빈 해신 위원장이 더 유력하게 지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고위 인사들이 이 해신 위원장이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만약 해신 위원장이 연준 의장을 맡을 경우 금융시장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또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도 반대 의유로 들었습니다. 만약 해신 위원장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저금리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고요. 저희 여기까지 글로벌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장의 시선을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려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환율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460원대로 좀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1,480원 부근까지 치솟았었죠. 이렇게 환율이 내린 배경에는 장 마감 이후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시장 대신에 외환당국, 한국은행에서 직접 달러를 빌리듯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총 물량이 줄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덜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연장이 되면서 한도도 키워졌습니다. 이제는 총 650억 달러 내에서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최근 환율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참 큰데요. 이렇게 정부와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환율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고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인 반도체, 방산이 이 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 방산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5%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먼저 신용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을 살 수 없고 무조건 위탁 증거금, 현금 100%로만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수 자금줄이 막히니까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 외에도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형주의 급등이 잘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도 최근에 이 이유로 조정을 받았었죠. 이에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거래소는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좀 변경해 보겠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게 제도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내부 절차와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최소 10일 이상의 해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공시를 하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덜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12월 산타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관련된 이슈 가져와 봤고요. 저희 국내 시장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오전장 대응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5% 상승한 채 4,09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밀린 채 9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1,081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현재 환율이 1,460원대로 하향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70억 원 물량을 덜고 있고요. 기관도 971억 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코스피 시장에서 1,369억 원 사자세 보이며 지수를 그래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은 1,8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으면서 그래도 지수의 양전에 성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6% 밀렸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은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4% 소폭 상승한 채 10만 5,3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26% 밀린 채 5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ESS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현재는 0.9% 빠진 채 4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98%,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에 그래도 일조를 했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가깝게 상승불 켜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저희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HLB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알테오젠 0.8%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주도 각각 2%, 1% 하방 압력받은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부터 로봇주도 어제 강했었는데 지금은 밀리고 있고요. 리노공업, 에임드 바이오 이렇게 ADC 항체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밀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전장 상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하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시그널 섹터를 파악할 캐스터 이하영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00선을 내려놓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고요. 반면 코스닥 쪽으로 바이오, 로봇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왜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잠시 쉬어가면서 숨을 고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어제장을 이끌었던 트렌드 섹터 4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엔터주입니다. 먼저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다시 거론된 AI 거품 논란 속에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오는 분위기였는데요. 전일 조방원, 대형주 약세의 개별 이슈나 테마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상승했던 이유는 계속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바이오가 부각되기 때문인데요. 다들 생물보안법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해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어제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법안에서 찬성이 312표, 반대 112표로 압도적인 차이로 표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결만이 남았는데요. 이로써 수혜주로 ST팜 3% 넘는 상승 흐름 보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알테오젠 이슈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독일 소송이 무효되나 싶었는데 미국의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다시 한번 건 겁니다. 이게 어떤 이슈냐면요. 소송 내용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에 대한 물질이 특허 소송이 아니었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37도에서 배양하던 물질을 28도에서 34도까지 낮추는 것에 대한 소송을 건 건데요. 즉 배양하는 조건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이로써 알테오젠 측은 물질이 아니라 농도 배양 조건에 대한 소송이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다른 물질로 우린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이슈들 속에서도 알테오젠 어제는 0.6%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조정 속에서 바이오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볼 섹터는 로봇주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 어제 로봇주는 한박 웃음을 지었죠. 상승했던 이유는 한미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로봇에 대한 육성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죠.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테마로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자세하게 이유 살펴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회동 후에 로봇 산업 관련한 행정명령을 검토하면서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로봇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훈풍 분위기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인데요.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AI, 반도체 등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자 수혜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돼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인데요. 기업들은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주목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 가져와 봤는데요. 내년 미국과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양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한국이 공급망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데요. 특히 미국 쪽은 중국보다 한국 기업과 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로써 로보티즈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원익홀딩스 가져와 봤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로봇과 첨단 제조 밸류체인 내에서 부각받는 핵심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되면 원익홀딩스처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더 받을 예정이고요. 원익홀딩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차 어제 파란불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이유는 자동차 관세 리스크가 해제됐고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까지 로봇 산업에 대해 120조가량을 투자한다고 했죠. 이로써 현대차는 로봇주에서 같이 묶여야 될 테마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로보티즈 3% 넘는 상승세, 원익홀딩스 22% 넘는 상승세, DIC 15% 넘는 빨간불 켜줬고요. 증권가에서는 로봇 섹터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로봇 산업 성장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로봇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섹터 우주항공주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계속해서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제가 어제도 우주항공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우주항공주 모멘텀 이유를 말했던 대신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 때문인데요. 지구에선 사실 태양광 발전의 한계가 명확하죠. 눈이나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거나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을 못 쓰게 되죠. 하지만 우주에 짓게 된다면 낮과 밤, 날씨 상관없이 태양을 마주할 수 있어서 전력이 끊길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태양열로 더 강하게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짜로 무제한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발열 문제 해결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된다면 열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는 영하 200도가 넘는 환경이죠. 그러므로 따로 돈도 안 쓰고 에너지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냉각장치 설립이 가능하므로 이 태양열을 지으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행만 된다면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이해 가능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런 모멘텀 속에 세트랙아이 2% 넘는 상승세, HVM 10% 넘는 빨간불, 스피어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죠. 어제 6% 가까운 흐름 보였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스페이스X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 수익 창출 자체가 미미한 곳들이 많으니까 묻지마 투자는 위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주항공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하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섹터 엔터주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한한령 해제 소식에 다시 엔터주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4대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JYP, 하이브가 상승불 켰습니다.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 수 있을지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기획사에서 사전 조율 중이란 기사가 나오자 엔터 섹터 들썩였는데요. 그러나 어제 오후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스케줄 확인 차원의 문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YP 관계자도 확정된 행사에 대한 섭외는 없었고 정부에서 1월 중 스케줄 문의 정도만 있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어제 오후에서 대통령실에서도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볼 이유는 감성 코퍼레이션 브랜드가 지난달 BTS B를 신규 모델로 발탁했었는데요. 이러면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70% 넘게 급등한 흐름 보였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에 오프라인 매장이 1개밖에 없고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30개 수준의 오프라인 매장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익 매출이 32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의 가장 큰 이슈는 항상 방탄소년단이 따라오게 되죠. 내년 4월쯤에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고 월드 투어도 예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내년까지 하이브 실적 좋을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요. JYP 또한 내년에 트와이스, 스트레이트키즈 또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SM은 항상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풀리면 가장 달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까지 한한령 소식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주까지 봤고요. 이번 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정이 꼬이면서 연달아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 오라클의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마이크론 실적이 산타를 몰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큰데요. 이제 앞으로의 발표들 증시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재료니까요. 놓치지 말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고요. 시장의 시그널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이하영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속에서 말해준 것처럼 바이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철강주까지 어떤 흐름 보일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전장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1% 하락한 채 4,0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63% 밀린 채 9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88억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2천억 원 넘게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물량을 3천억 원 넘게 담으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밀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81% 하락한 채 43만 4,5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 현대차, HD현대중공업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3% 밀린 채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저희 코스닥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삼청당 제약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현재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수급이 몰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되는 흐름이 집계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부터 에코프로 형제주도 현재 3%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3%대 하락불 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여기까지 저희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생방송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